오늘의 학습 주제는 잎에 도달한 물은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과학책 82쪽에서 83쪽을 펴주세요. 학습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작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넣어보라는데요. 식물은 주로 빈칸에서 양분을 만든다고 합니다. 양분을 만드는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곳. 네, 맞습니다. 잎이었죠. 이 광합성이라는 작용에는 물이 필요했는데 이 물은 어디에서 흡수해서 어디를 거쳐 온 것일까요? 네, 뿌리에서 흡수해서 줄기를 거쳐서 물이 이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제 학습 내용으로 돌아와서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줄기를 거쳐서 잎이나 꽃이나 열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잎에 도달한 물은 광합성 과정에 이용됩니다. 그렇다면 광합성에 사용되고 남은 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서 나오는 탐구 활동을 살펴보면 그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잎에 도달한 물의 이동을 알아보는 실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실험을 위해 잎이 달린 같은 종류의 식물 2그룹, 삼각 플라스크 2개, 물, 비닐봉지 2개, 셀로판 테이프를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에 도달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실험으로 알아볼까요? 식물 2그루 중에 한 그루는 줄기에 달린 잎을 제거하고 다른 한 그루는 잎을 그대로 놔두세요. 그런 다음 이 2그루의 식물을 각각 물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주세요. 이제 식물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공기가 통하지 않도록 비닐봉지 입구를 식물 줄기에 잘 묶어줘야 하는데요. 비닐봉지 안으로 공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삼각 플라스크에 솜을 끼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비닐봉지를 잘 묶은 후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놓아둔 다음 비닐봉지 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면 됩니다. 자, 잎을 제거한 식물과 잎이 달려있는 식물이 든 비닐봉지 안에 어떤 변화가 있나요? 잎이 있는 식물에 씌운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잎을 제거한 식물의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별로 없는데요? 맞아요. 잎이 달려있지 않은 식물에 씌운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거의 맺히지 않았지만 잎이 달려있는 식물의 비닐봉지 안에는 물방울이 많이 맺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오, 신기하다. 그럼요. 왜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생긴 거죠? 비닐봉지 안에 물방울이 맺힌 이유는 잎에 도달한 물이 잎 밖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이에요.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한 물은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잎에 도달한 다음 광합성처럼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일부는 잎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아, 그래서 비닐에 물이 맺힌 거군요. 가만. 그런데 잎에서 물방울이 어떻게 빠져나가요? 잎에 구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잎에 구멍이 있어요. 식물의 잎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공이라고 하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요. 바로 이 기공을 통해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랍니다. 우와, 잎에 구멍이 숨어 있었다니 신기하다. 이렇게 뿌리에서 흡수한 물이 잎의 기공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현상을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은 이 증산작용을 통해서 식물체의 온도를 조절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끝까지 끌어올린답니다. 특히 증산작용은 햇빛이 비치는 맑고 따뜻한 날 더 활발히 일어난답니다. 더워. 뿌리야, 물이 더 필요해. 어? 물?
그래, 알았어. 야! 으아! 물이 올라오고 있어. 뿌리야, 좀 더 힘을 내줘. 예! 영상을 잘 보셨나요?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잎에 씌워둔 비닐봉지에 물방울이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맺힌 물방울은 잎에서 빠져나온 것인데요. 어디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왔을까요? 네, 바로 기공입니다. 기공은 식물의 잎이나 줄기에 있으면서 식물이 숨을 쉴 수 있게 또 물을 밖으로 빼낼 수 있게 해주는 구멍입니다. 이 기공은 특히 잎의 뒤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잎에 도달한 물이 기공을 통해서 식물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공과 증산작용이라는 단어와 그 의미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산작용이 식물에게 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식물의 꼭들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잎에서 기공을 통해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뿌리에서는 또다시 물을 흡수해서 끌어올리려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식물은 계속해서 물을 흡수하고 또 내보내고 또 흡수하고 내보내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식물의 온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들도 더울 때 몸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죠. 그거랑 비슷하게 식물도 증산작용으로 물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식물에게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증산작용이 언제 잘 일어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산작용은 햇빛, 온도, 습도, 바람, 식물의 수분량에 따라서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하고 덜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각각의 조건이 어떠할 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햇빛이 강하고 뜨거울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땀이 언제 잘 나는지 생각해 보면 아마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온도가 높을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습도인데요. 습도가 낮을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습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자면 습도는 공기 중에 물기,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는 정도인데요. 습도가 높다는 것은 장마철이나 여름처럼 뭔가 축축한 느낌이 나고 주변이 습한 느낌이 날 때를 말합니다. 이미 공기 중에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는 잎에서 물이 덜 빠져나오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습도가 낮을 경우, 즉 공기 중에 이 물기가 별로 없을 때에는 습도가 높을 때보다 잎에서 물이 더 잘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바람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물의 수분량인데요. 식물이 머금고 있는
식물이 품고 있는 수분량이 많을수록 증산작용이 잘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잎에 도달한 물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잎에 도달한 물은 기공이라는 곳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증산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산작용이 식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증산작용이 언제 잘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으니 다시 한번 교과서를 살펴보면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